저게 흑자가 유지될 텐데요. 저게 2020년대 중반을 넘었으면서 급격하게 적자로 돌아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자로 돌아서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위에 빨간색이 우리나라 국가부채, GDP 대비 국가부채의 비율인데요. OECD 국가들의 평균 한 국가부채 비율이 7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40% 조금 못 미쳐서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머지않아서 저게 보시면 급격하게 올라가서 2030년대 중반에 넘어서 급격하게 올라가서 벌써 한 2040, 50년 되면은 이게 우리나라 전체 GDP 대비 100%를 넘어서는 이런 정도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추계를 한 거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복지제도가 그대로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계산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다 복지제도를 더 추가하고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그래프라고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우울한 그래프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돼서 저도 마음이 우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가입을 하시고 또 국민연금을 통해서 노후에 그 보장을 받으려고 하시고 계신데 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 거냐? 국민연금은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역시 파란색으로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 국민연금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적다. 즉 흑자인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요. 2040년대 중반까지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2040년대 중반을 넘어서게 되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적자로 바뀌면서 한 해에 그 이후에 가면은 한 해에 수십조 원에서 많게는 수백조 원까지 적자가 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현재 국민연금이 금년에 올해 다시 이제 재계산을 해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재계산을 해서 새롭게 국민연금을 개편을 해야 되는데 그 개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이렇게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상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아야 돼요. 그러고 싶으세요? 아무도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아무도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런 연금 개혁을 위해서 누가 방울 목의 고양이가 아니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 이 이슈가 되는 것이죠, 그죠? 예. 또 하나는 이제 노인분들이 많아지는 사회에서 굉장히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의료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왼쪽 그래프가 1990년부터 우리나라의 그 GDP 대비 의료비의 비중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의료비가 올라가다가 2009년, 10년에 오면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죠, 그죠? 그래서 2020년으로 되면은 전체 GDP의 11.2% 정도로 의료비를 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벌어들이는 소득의 10분의 1을 의료비로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가 벌어서 그 10분의 1을 그러니까 의료비로 써야 하는 이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의료비를 쓰게 된다는 것이 오른쪽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연금은 문제가 되고 의료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당연히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야 될 것이고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복지 분야의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해보면 국민연금은 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의료비가 많이 들어서 걱정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졸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들 눈이 쫑긋해갖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집값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근데 사실 집값이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어떻게 집값을 잘 알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몇 가지 통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인구 구조 변화와 자산 가격의 미국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저기 파란색이요. 미국 경제에서 35세에서 54세 인구의 수입니다. 35세에서 54세 인구의 수를 저희가 계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 계층들이 경제활동도 가장 활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도 많이 사요. 집도 많이 사고 집 사면 또 더 좋은 집으로 교체하려고 가고 이런 세대가 35세에서 54세이기 때문에 저 인구를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하는데 미국에서 저 인구 수가 쭉 증가하다가 여러분 2007년에 가면 정점을 찍습니다. 그 이후부터 35세에서 54세 인구가 전전 준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바로 이 2006년이 6년, 7년이 바로 미국 집값이 최고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기가 바로 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갖고 얘기할 수 없는데 35세에서 54세 인구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